단면도를 끌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단면도를 끊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을 하나 사용해 볼까요? 프로파일 툴이라는 건데 QGIS에 들어가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QGIS 실행을 한번 해 보고 이번 작업 환경을 좀 실행한 다음에 볼게요. QGIS 실행 그리고 DM을 하나 불러와야겠죠? 프로파일이라는 이 단면을 끊기 위해서 보면은 DM을 불러 놓고 프로파일 툴을 설치를 하고 나서 화면에 테라인 프로파일이라고 해 놓고 화면에 선을 쭉 그어 주면 이 선에 해당하는 높이 값을 요렇게 단면을 끊어 줘요. 단면을 끌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DM을 만들었죠. DM을 만들고 뭐 로드 같은 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단면 지형에 대한 걸 끊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DM을 만들어야 돼요. DM을 만들고 요 DM이 있는 상태에서 플러그인 들어가서 프로파일 툴스를 설치를 합니다. 검색에 프로파일 툴 이렇게 해서 있죠. 얘를 플러그인 설치 예, 성공했다죠. 프로파일 툴이 설치가 되면 어디에 있더라? 어디에 있을까요? 프로파일 툴 여기 있다. 플러그인에 보면 프로파일 툴이라고 있네요. 아니면은 어디에 아이콘이 있을 텐데 아이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여기 있다. 여기 생겼네요. 저는 여기 요 창에 파이썬 콘솔 옆에 테라인 프로파일이라는 툴이 생겼고요. 그리고 플러그인에 여기 프로파일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고 플러그인 실행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프로파일 툴이라는 얘가 떠요. 저는 알고 싶은 단면은 요 도로가 지나는 이 지역, 이 산 정상에서부터 여기 정상까지 이렇게 아, 더블 클릭인가? 예. 프로파일을 알고 싶은 거죠. 여기에 보면 프로파일을 하기 전에 설정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DEM 어떤 레이어를 가지고 하는지 DEM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화면에 애드 레이어 있대요. 누르면 레이어가 여기 추가되고 화면상에서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야 된대요. 예. DM을 해놓고 애드 레이어를 해놓고 보이죠? 네. 여기서는 좀 나을 거예요. 보면 해상도가 좀 있으니까 DM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애드 레이를 하면 DM이 여기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선을 그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프로파일 단면이 이렇게 뜹니다. DM을 꺼도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조그만 점 보이죠? 내가 마우스를 가져간 부분이 검은 조그만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높이 값이 지금 있는 데가 70m 뭐 약간의 이런 어 뭐라 그러니 웅덩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고 이렇게 쭉 가서 도로가 여기는 높은 35m의 단을 가지는 도로가 지나고 그 아래 옆으로는 30m 여기 보이죠? 30m의 지역에 프로파일에 지역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런 단면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면도를 세이브 에즈에서 뭐 보고서 같은 데 쓰면 되겠죠. 요 화면과 요 화면 그래프를 세이브 에즈 해서 뭐 png 파일로 해서 그려서 여기다 한 것 같은데 여기 있다. png 파일에 대한 연결 파일이 없네. 열기.
이렇게 단면도 그려다가 쓰거나 하시면 됩니다. 프로파일 여기서는 딱히 뭐 이슈 같은 건 없고 필요할 때 뭐 선형으로 지금은 직선으로만 그렸는데 직선으로뿐만 아니라 도로를 따라서 그릴 수도 있어요. 도로가 가지고 있는 구배 같은 걸 볼 때 이렇게 해서 도로의 구배, 도로가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혹은 직선으로 단면으로 이 도로를 끊어서 단면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뭐 맨 밑에 미니멈의 높이를 높인다든가 맥시멈을 줄인다든가 하는 형태로 그림을 좀 바꿔서 자 됐고요. 프로파일 이렇게 만들면 되고 오늘 메인으로 할 예는 QGIS2 3JS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3차원 뷰를 만들어 볼까 해요. 1학기 때는 2.5D로 간단하게 건물의 높이를 가지고 올렸다면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건물을 익스트루드 시켜서 3차원으로 풀로 볼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건물 데이터 지난 시간에는 건물 데이터가 올라가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항공사진만 올려 가지고 봤다면 오늘은 건물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 건물 데이터에 익스트루드 시켜서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건물 데이터를 추가한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영상이 아니라 3차원 씬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필요한 플러그인은 QGIS에 들어가서 QGIS2 3JS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에 들어가서 QGIS2 3JS라고 하는 예를 설치하세요. 플러그인 설치를 하면 웹에 QGIS2 3JS 익스포터라는 게 나오고 여기 아이콘이 이런 QGIS 익스포터라는 아이콘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 데이터는 뭘로 할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대전광역시의 세계동에 해당하는 만들었던 DEM 자료 있죠? 그 DEM 자료 위에다가 같이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첫 번째 DEM이 필요할 거고 DEM은 저는 DEM 5186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놨던 이 DEM을 가져올 거고 가져오면서 좌표계도 한번 확인을 할게요. 5186으로 좌표계 지정할게요. 데이터 가져오면서 좌표계 확인하고 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를 가져올 때 좌표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데이터는 행정동 경계, 읍면동 경계에서 동 3개 추출해놨던 데이터 있죠? 네, 동 3개 추출해놨던 데이터 하고 백그라운드에 영상을 하나 깔게요. 웹에서 Vworld, 세틀라이트를 깔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일단 행정구역은 나왔고 속성 들어가서 경계만 표시될 수 있도록 아웃라인, 단순 라인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갈게요. 확인, 적용, 아니면 이렇게 경계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는 구축이 되어 있죠. 세 개의 동에 대해서 DEM과 영상 세 가지 데이터를 올렸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야 시작이 되니까. 또 볼까요? 지금 Q3D 익스포터 GIS의 툴에 대한 동영상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예, 여기까지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었고, 만든 상태에서 플러그인 중에 3 QGIS to 3JS 얘를 실행시키면 처음에는 아마 체크가 안 돼 있다면 빈화면이 뜰 건데 여기서 플랫 플랜 해주면 화면이 보일 거고 여기 보이는 화면 상태는 플랫한 상태고 우리가 DEM을 여기다가 켜주면 DEM이 올라와서 보이게 되죠. 이 DEM을 씬 세팅에 들어가서 조금 더 강조하거나 1.0 Z 스케일을 1.0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1.0으로 설정을 하면은 그대로 높이죠. 10m짜리 산은 10m짜리로 표현되는 건데 근데 3D로 봤을 때 이펙트가 적기 때문에 얘를 약간 강조해서 1.5 정도로 해주면 뷰가 조금 더 살아나고 그리고 영상의 해상도를 화면에 보이는 것 3차원으로 했을 때 좀 뭉개지기 때문에 영상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DM의 프로퍼티 들어가서 지오메트리의 값을 처음에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을 텐데 최고로 올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웨이드스를 늘려주면 이렇게 적용해주면 영상 해상도가 깔끔해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패닝이에요.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면은 가운데 휠은 줌인 줌아웃 패닝 롤 줌인 줌아웃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씬을 만들어 주면 되고요. 두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대상지를 카메라 모션을 켜놓고 지금 첫 번째 씬 추가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카메라가 갈 위치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면서 지역을 보려고 해요. 두 번째 씬 그리고 세 번째 씬 그다음에 좀 내려서 들어가서 화면을 들어가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요런 씬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네 번째 씬 그 다음에 쭉 앞으로 쭉 진행하면서 다섯 번째 프레임 여섯 번째 프레임 여기서 다시 돌아서 뒤쪽을 보면서 돌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해서 각각의 카메라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첫 번째 씬, 두 번째 씬, 세 번째 씬, 네 번째 씬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섯 번째 씬, 여섯 번째 씬까지 찍고 일곱 번째 씬에서 마무리. 오케이. 이렇게 되는 식으로 카메라를 키프레임을 잡아주면 그 프레임에 맞게 얘가 모션을 떠가지고 가줍니다. 이게 2차원적인 데이터. 근데 여기다가 건물을 좀 올려보고 싶어요. 자, 건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건물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한번 올려보자. 땅만 가지고 하니 심심하다. NSDI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NSDI go.kr에 들어가서 중점 데이터라고 한번 볼까요? nsdi.go.kr 여기 위에 국가 중점 데이터 들어가서 여기에 용도별 건물 정보 쉐입 파일, shp 파일 체크. 자, 봤어요? 어디 있는지? 네, 여기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데이터 중에서 시도를 대전광역시로 하고 우리가 하는 지역이 보니까 유성구였던 것 같아요. 유성구 조회 그러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해당하는 전체 데이터 SHB 파일하고 용도별 건물 정보 파일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용도별 건물 공간 정보 SHB 파일 2022년 9월 거를 가장 최신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봅니다.
그러면 건물 데이터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9월 30일 거 용도별 건물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열어볼까요? AL003020으로 되어 있네요. 압축 풀어보자. 압축을 풀었습니다. G 파일 압축을 풀면 이렇게 파일 하나, 둘, 셋, 넷, 5개 오고 좌표계까지 해서 이 파일을 QGIS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익스포터는 밑에 좀 내려놓고 닫아놓을까? 여기다가 쉐입 파일 이렇게 건축물 정보 다운로드 받았나요?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기다렸다 합시다. 그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역에. 그랬더니 이렇게 건축물 정보가 왔어요. 3차원으로 꼭 보고 싶지만 이 건축물 정보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속성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속성 테이블 열어봤더니 A0부터 쭉쭉쭉쭉 있는데 얘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그 공간정보 포탈 들어가서 공간정보 파일의 항목정의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여기 다운로드 받으면 왼쪽 파일에다 넣자. 그리고 어디 갔뇨? 데이터 셋 디테일이라는 HW 파일이 있고 열어보면 우리가 방금 받은 파일이 용도별 건물 정보였죠. 건물에 대한 용도별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용도별 건물 도형 정보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46페이지. 그래서 용도별 44페이지 가면 이렇게 A0는 뭐고 A1은 뭐고 A2는 뭐다 이렇게 건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48페이지에.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건물 높이 A32 필드에 건물 높이를 통해서 3차원 뷰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건물 높이가 필요하고 그리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화면에 뭐 주거용인지 혹은 산업용인지 하는 용도에 따라 색깔을 나눈 후에 건물의 높이를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29번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유성구 전체의 건물 데이터를 올리려 그러면 QGIS2, 3JS가 다운이 돼요. 그래서 대상 지역이 그리 넓지 않아야 되는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동 안에 있는 건물들만 가져오려고 해요. Select by Location이라는 거. 요 위치를 선택하기 아이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위치를 선택하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다음 위치에서 객체를 선택.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거는 건물이죠. 건물이고 intersect 뭐랑 세계동이라는 요 행정구역 경계하는 쉐입 파일하고 겹쳐지는 거, intersect 하는 거죠. 만나고 중첩되는 거를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 경계 안에 있는 애들만 선택이 됐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저는 쉐입보다는 지오 패키지를 좀 이제 많이 쓰려고 해요. 쉐입은 파일을 5개를 한 덩어리로 가져가야 되지만 지금 포맷에 보면 지오 패키지라고 선택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파일 하나에 마치 압축 파일처럼 공간 정보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가면서 쓸 수가 있고 쉐입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오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지오 패키지 포맷으로 하고 파일 이름은 지금 건물인데 빌딩인데 빌딩 인사이트라고 할게요. 빌딩 인사이트에 있는 건물. 사이트에 있는 건물들이고
좌표계는 5186으로 다 맞춰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5186으로. 그러니까 좌표계를 통일시키는 것도 좀 중요한데 기존에 불러왔던 데이터가 5179로 되어 있건 5174로 되어 있건 무엇으로 되어 있건 간에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에 지금 프로젝트 QGIS2 3JS를 사용하고 할 때는 5186으로 좌표계를 맞춰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선택되어진 데이터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해서 선택된 건 해제해주고 요 건물의 속성 탭을 열어보면 얘네만 선택했는데도 18,179개예요. 18,000개가 넘어요. 사이트 안에 있는 것만 잠깐만. 나 잘못했죠. 18,000개 나면 안 되죠. 뭐가 잘못했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건물에서 세계동 실행했어요. 닫기하고 선택됐어요. 얘를 익스포트 시켰어요. 여기서 객체를 다른 입으로 저장하는 게 선택한 객체를 저장해야 되죠. 선택한 객체. 선택한 것만 다른 입으로 저장해줘야 그게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지오 패키지 얘기하다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파일 이름도 빌딩 인사이트 2라고 해서 하고 5186으로 좌표계도 바꿔주고 저장 확인. 네. 그 다음에 선택 취소 하면은 요번에는 된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있는 애만 됐고 지금 작업하면서 보니까 좌표계가 계속 3857로 나타나는데 3857로 나타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백그라운드 지도에 V월드 지도나 이런 걸 가져오게 되면 그때 백그라운드 지도 가져오면서 전체 좌표계가 한 번씩 바뀌니까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내 프로젝트 좌표계에 맞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좌표계 5186으로 바꿔주고 건물의 데이터도 5186 그리고 세계동의 좌표계도 5186 그리고 DEM의 좌표계도 5186 좌표계 3개를 맞춰놔야 자동적으로 맞춰주기도 하는데 많은 익스텐션들이 함께 돌아갈 때는 좌표계를 맞춰놔야 뭐랄까 버그 없이 잘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화면에서 보면 승현이가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얘의 좌표계를 518 얘는 5174로 되어 있는 애야. 5174로 되어 있는 애에서 얘를 5186으로 설정하면 좌표가 안 맞아. 이상한 데로 가버려. 얘의 좌표계는 51749, 5174가 맞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만약에 좌표계를 바꾼다 그러면 다른 입으로 저장할 때 그때 여기서 좌표계를 바꿔주면 이제 똑같은 좌표계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5186으로 한 다음에 저장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지도를 만들 때 좌표를 5174라는 128도에 우리나라 중부의 37도에 해당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화면에 가져올 때는 중심점이 여기로 가져온 다음에 뿌려놓고 우리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거 좌표계는 0,0이 저쪽에 있어.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좌표계로는 얘를 컨버트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처음에 만들어진 데이터의 좌표계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 계산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좌표계로 변환해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는 거다.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174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5186으로 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저장된 애의 위치가 맞으면 돼요. 영상으로.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지금 보면 맞았죠? 그리고 이 건물들을 용도에 따라서 화면에서 뿌려줍니다. 어떻게 하죠? 속성에 들어가서 분류값을 사용을 하고 29번이었죠. 29번이 용도 지구였던 것 같은데 봅시다. 건물 데이터에 29번이 건물의 용도 분류예요. 그래서 29번 해놓고 분류 눌러주면 이렇게 공업용, 기타, 농수산용, 문교사회용, 상업용, 주거용 이런 식으로 건물의 용도가 구분이 되고 아웃라인, 심볼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나는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 투명핵이라고 체크를 해주고 확인해주면 적용
전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에서 단순 채우기 얘를 투명으로 확인해주면 이렇게 뒤에 보이는 것처럼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상업용, 뭐 문교, 사회용, 공업용, 주거용으로 주거용 주로 아파트겠죠. 분류를 아파트 지금 이 분류 체계에 나와 있는 대로 용도명으로 단독주택이다 용도명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용도 분류로 지금 우리는 했어요. 건물의 이용 목적 필요에 따라서 이 데이터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 그죠? 범례를 설정을 해서 화면에 그려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여러 용도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3차원 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QGIS3JS를 불러야겠죠. 예. 이 화면을 키면 여기에 폴리곤 세계동 건물이 있는데 지금 레이어가 한번 리프레시가 돼야겠죠. 애드 레이어 애드 포인트 클라우드에 추가하는 거를 못 배웠네. 그냥 추가가 됐는데 건물 정보가 안 보여요. 뷰 그럴 때 껐다 키는 거죠. 어떻게 추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QGIS to 3JS를 다시 킵니다. 다시 키고 그러면 폴리곤에 빌딩이 들어왔네요. 그죠? 빌딩이 들어왔고 아까 DEM 세팅해놨던 거 그대로 있고 건물들이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데 이제부터 건물에 지금 빌딩 인사이트 2잖아요. 얘에 대한 정보를 키고 그리고 얘의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타입을 익스트루드 땅에서부터 건물이 튀어나오게 익스트루드로 해주고요. Z 코디네이트는 땅이 지표면 이게 지표면이 어디냐 얘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익스트루드 될 거냐라는 걸 나타내서 DEM을 기준으로 올라오게끔 해주면 되고요. 지오메트리에 이제 여기가 이제 건물 높이를 계산해주는 헤이트를 계산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필드 값을 A32 건물의 높이였잖아요. A32의 높이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버거워하죠. 약간의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여기에서 이제 좌표계가 다르다거나 건물이 되게 많다거나 했을 때 QGIS가 그 3JS가 뻑이 나요. 빵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잘 살살 달래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별 건물의 3D 높이를 지형 위에 3차원 지형 위에 올리는 작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뭐 놀다가 40분에 다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봐요.